안녕하세요. 주일학교 교사 안문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노하우를 살려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일학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주일학교 예배 드리세요? 아마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나요? 저희도 지금 어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를 일부 드리고 있거든요. 온라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를 녹화한 걸 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린이 예배는 지금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냥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런 율동 같은 거를 녹화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집에서 드리기로 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게 4개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코로나 탓 그만하고,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이렇다, 이런 말 이제 그만하고, 코로나가 아예 그냥 밑반찬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기본이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일학교를 잘 세워나갈까, 여기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을 되찾아와라 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그 예배를 잃어버린 걸까요? 저는 온라인 예배라는 그 아이템이 아이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는 주일날 오전 10시 주일학교 예배라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언제든 드릴 수 있는 거, 어느 장소에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언제도 못 드린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잘 안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친구 있나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남는 시간 또는 자기가 가장 자유로운 시간에 드리기로 하거든요. 근데 자유로운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은 갖가지 태클이 들어오죠. 엄마가 뭐 심부름이 있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점점 졸리기도 하고 해야 될 과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밤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월요일에 예배를 틀어서 잠깐 본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잃어버린 주일 오전 10시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라이브 예배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온라인 라이브 예배 필수입니다. 정해진 시각에 반드시. 제가 다니는 주일학교의 그 소년부는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카톡이라는 매체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미 온라인 예배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 10시는 원래 소년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스케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빼서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제 카톡 라이브 예배 드린 지가 한 3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은 정착이 돼서 아이들이 비록 무슨 사정이 있어서 라이브 예배에 참석 못 하더라도 그 시간에 내가 결석을 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저희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온라인으로 틀어주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이브 예배를 한번 꼭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좋은 게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있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 카톡도 라이브가 있고 네이버 밴드도 라이브가 있고 또 우리가 줌 화상 같은 것도 있고 회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근데 각자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1000명의 독자가 되지 않으면 라이브를 그 즉석에서는 할 수 없고요. 그 앱을 스페셜한 앱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미성년자, 이게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유튜브 계정이 없는 친구들이 많고 계정이 있다 하더라도 블럭이 돼 있어요. 유튜브에 자유자재로 접근이 잘 안 돼요. 저희는 또 네이버 밴드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카톡보다는 덜 선호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네이버 계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밴드 계정을. 학부모 회의 같은 게 거기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카톡은 아시다시피 카톡 없는 친구들 없잖아요.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하는데 그 카톡
단톡방이 지니고 있는 단점이요. 그대로 나타나요. 아무 때나 와서 아무 글이나 그냥 올리고 나 몰라라 하고 마치 그냥 똥 싸고 오줌 넣고 가듯이 그러는 친구들을 잘 컨트롤하고 또 이게 밤 12시도 애가 글을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규칙이 잘 정해져 있어야지 되고 선생님 몇 명이 돌아가면서 거의 보초 서다시피 해서 아이들이 악성 댓글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댓글이나 기타 등을 올리지 못하게 또는 올리면 재빨리 그것을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주일 오전 10시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10배는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 전에 밑작업이 없으면 절대 주일 오전 10시에 안 들어와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 네, 빙고, 자는 시간이죠. 그래서 카톡 라이브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목요일부터 목금토 다 작업해서 애들한테 라이브 예배 드리자. 그 애들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 라이브 시간에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교사 교육이에요. 교사 교육과 교사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교사 관계가 반드시 중요해요. 이 카톡 라이브 예배를 드리려면 라이브 예배 자체가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 통계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20명이 정원인데 17명이 드렸다. 와, 이거 대성공이다. 아니죠. 그 나머지 3명은 오프라인 예배에서 빠진 애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 빠진 3명은 교회에 돌아오기가 매우 힘들어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몸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빠질 때에도 내가 빠졌다는 느낌이 많은데 라이브 예배에 빠졌다는 건 느낌조차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통계에 만족하지 마시고 결석자 체크를 철저하게 하시고 안 나온 아이가 무슨 이유로 안 나왔는지 1대1로 반드시 아이를 챙기셔야 됩니다. 라이브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가 굉장히 스킬이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 좀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서 여기서 개발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2갈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먼저 말씀하시고 뒤에 설명을 하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은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대고서는 설교하시는 법을 좀 연습을 하시고 스킬을 올리셔야 됩니다. 재미있어야죠, 물론. 그래서 저는요, 이 라이브 예배 들을 때는 뭐 소도구 같은 거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뭐 이런 머리띠를 하고 나타난다든지 처음에 이렇게 펭수 가면을 하고 딱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짜자잔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그 소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넥타이 매고 그냥 양복 입고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드리듯이 하면은 화면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을 좀 하시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주일학교 첫 번째가 라이브 예배로 극복하라.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게 평일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는 평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90년대 후반까지도 어린이 그 저녁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하면은 보통 월화수목금에서 5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어린이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뭐 거의 없고 어른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거의 없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주일에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오히려 평일에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평일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가지 평일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첫째는 소식지를 통한 소통입니다. 소식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신문처럼 저희는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이거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냥 사용했어요. 저작권 필요 없는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 생일도 이렇게 챙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여기다 적고, 아이들 소식을 이렇게 해서, 시윤이는 머리를 잘랐어요. 이런 거. 네. 아이들 소식이 뭐 별게 있나요? 머리 잘랐어요. 핸드폰 바꿨어요. 핸드폰 액정 깨졌어요. 뭐 학원 끊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식을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는 누구의 코너가 있거든요. 요렇게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딱 올려갖고 이게 과연 누군가를 애들하고 맞추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소식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아이들이 우편으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받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여기에 성경 퀴즈도 있고 여기에 아이들 나는 누구일까 맞추는 것도 있고 그날 전도사님이 전할 말씀의 요약도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소식지를 미리 배포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옛스럽잖아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뭐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옛스럽잖아요. 의외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다리게 돼요. 주일학교는 뭘 하든지 한 달 이상 자리 잡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지도 이제 소식지가 매주 발행이 돼서 오는구나 하고 애들이 느끼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소식지를 만들면 이게 평일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장이. 이렇게 퀴즈 큐티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평일에 집에서 큐티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려하고 계속 운동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집 그거 말고요. 큐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그날 읽어야 될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쓰고 여기 선생님이 큐티한 거를 이렇게 적어 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러니까 큐티라든지 아니면 기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말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소식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 뒤는 라이브 예배 주보가 이렇게 수록이 돼 있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평일에 아이들하고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다른 툴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 중에는 영상도 좋아하고 유튜브 뭐 많이 보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그런 미디어하고는 조금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다 품고 가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도 다 맞는 프로그램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지가 사실은 조금 옛스럽고 하지만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소식지를 통해서는 다 커버가 되니까 이런 거 하나 마련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평일 프로그램의 제 첫 번째 예로 제가 소식지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평일에 라이브 방송 하나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네이버 밴드로 제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무엇이든 물어봐 쌤이라고 해서 무물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자,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아이들과 같이 이제 뭐 선물 뽑기 같은 거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김치통에 아이들 이름을 적은 탁구공을 넣고요. 여기. 그 다음에 뚜껑에 이렇게 찐뜨기를 붙여요. 그럼 이거를요. 자,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자, 네. 이렇게 붙은 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평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아이들하고 진짜 친해져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한다, 들어와서 봐라 하면서 광고하면서 서로 문자 날리잖아요. 어떻게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수를 높여야 돼요. 아이들과 문자할 수 있고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는 건수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건수가 많이 생겨요. 다음 라이브 방송은 애완견을 키우고 싶은 친구의 사연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광고 문자를 날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전화하고 택배를 아까 김치통 뽑기 같은 걸로 해서 선물이 당첨되면은 택배를 보내줘야 되니까 그 택배에 대해서 받았니? 받았어? 어때? 하면서 서로 인증샷 보내봐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수가 없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평일 프로그램은, 여러분 이건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전화신방 있잖아요. 그거 토요일날 전화신방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신방이요, 다른 평일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전화 토요일날 하면 너무나 생뚱맞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무리 재밌고
최고의 탑스타가 나오는 뭐 이민호, 뭐 김수현 이런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라 하더라도요. 중간에 뚝 잘라 먹고 나중에 드라마 들어가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드라마도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예배 나중에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정상으로 시작되고 코로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평일에 만나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그때 만났을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평일에 아이들하고 전화하고 라이브 방송하고 소식지 보내고 이런 그 아이들과의 그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소식지 보내고 라이브 방송하고 이것이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해서 그동안 뭐 했어? 잘 있었어? 학교 갔어? 아주 그냥 뭐 하나마나한 그런 대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일에는 이 세 가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다른 것까지 합해서 세네 가지가 함께 진행이 돼야지 비로소 제대로 작동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쉽게 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코로나 시대의 주일학교가 오프라인 주일학교보다 훨씬 힘듭니다. 한 10배 이상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게 그냥 계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제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예언하건대 제대로 평일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이게 코로나가 준 어떤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이 평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는 제가 교사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